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2위에 등극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은 지난 갤럽 조사부터 이 차기 대선 후자 여론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아레나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등을 했습니다. 1위는 이낙연, 3위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는 오차 범위 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2위로 단번에 올라서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들 그따위로 할 거야? 막 인사 칼춤을 주고 검찰을 이렇게 방해할 거야? 그러면 가만 안 둬? 이런 메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분석해보면 무당청,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중에는 윤석열이 1등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검찰 변수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임기 2년의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리지 않는 다음에야 총선 이런 데 나오겠습니까? 지금 정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는 어떤 효과를 볼까요? 일단 황교안 대표 한국당에게는 희망을 주면서 또한 당신들 좀 더 열심히 똑바로 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치도 하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차기 대권주자 2등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 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범보수 진영에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황교안, 유승민,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보다도 윤석열이 지금 뉴스에서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문재인 정권과 대항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술집에 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는 윤석열 총장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놓고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프레임은 문재인 대 윤석열이다.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물론 리서치 아레나의 조사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를 누르고 2위에 올라섰다는 이 보도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10.8%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32.2%에 이어서 2등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줄곧 2위 자리를 지켜왔던 황교안 대표는 오차 범위 내에서 3위 10.1%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5.6%, 박원순 서울시장 4.6%,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 4.4%,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4.3% 순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박원순 다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 이재명 지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한번 일단 제쳐놓읍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그 위상에 맞지 않게 지지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우한 폐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덤비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박원순도 대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들고 아마 이런 반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유승민 세보수당 의원,
지금 보수의 통합 작업에서 상대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통로로 들었는데 이 보수의 통합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양보를 하는 형국인데 유승민 의원의 고집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계인 세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유승민 의원과 생각이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수의 통합 오늘도 이제 중간보고 결산 대회를 하는데 역시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4.3%,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최후 통첩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탈당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다만 안철수는 새로운 세력들, 예컨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다른 세력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도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좀 불투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사를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반문 연대만 한다면 이번 선거는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여론이 윤석열에게 이런 지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조사의 특징, 윤석열 총장이 무당층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 15.8%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무당층, 특정 정당을 하지 않는 사람. 자,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도 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도 했고 또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이겠죠. 자, 세보수당 지지층. 이건 유승민이 위기는 위기입니다. 세보수당 지지층에서는 28.9%의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29.2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걸 보면 세보수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좋게 보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한국당 지지층은 조금 다릅니다. 역시 황교안 대표의 힘이 느껴집니다. 황교안 대표가 42.3%, 한국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황교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19.6%, 그래도 상당합니다. 절반 정도는 됩니다. 어쨌든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성향 응답자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26.4%로 1위, 윤석열이 19.1%로 2위입니다. 중도 성향 내에서는 11.9%, 윤석열이 1위, 황교안 6.3%, 두 배입니다. 자, 이번 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상징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야당 지도자처럼 지금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총장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합니다. 정당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정당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판은 황교안 대표한테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문재인 정권에게는 정말 문재인 정권 싫다. 뒤집어보자. 이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로 끝나는 겁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들도 1등을 달린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으나 오늘 나온 이 조사는 분명 문재인 정권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그리고 보수 통합 조금 지지부진하고 이 욕심을 갖다가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도 일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2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